네, 계속 이어서 13강 5번부터 또 풀이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또 시간 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분 30초. 준비되셨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그만 거기까지 할게요. 자, 답은 4번이요. 4번. 자, 봅시다. 초반부의 주제가 등장해요. 만약 당신이 요거 중딩 때 많이 했죠. 스탑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고, 스탑 투 부정사는 요거 하기 위해 멈추다. 한다는 얘기죠. 자,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 위해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춰본다면, 그러니까 생각해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본다면 바로 tiny라는 건 아주 작은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 모든 부분이란 make up 구성하는 건데, 어떠한 하나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것들을, 세부 내용들을, 구조들을, 물질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시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there are 있습니다. 자, 1번이 관련되나 볼게요. 1번 문장이 지문의 주제문이기도 하고요. 잘 볼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있어요. 거의 infinite이라는 단어는 오른쪽에 잠깐만 볼게요. infinite이라는 단어 좀 정리 좀 할게요. infinite. 얘는 자, 여기 있죠. 요 단어가 finish가 뭐죠? finish 뭐뭇을 끝내다 라는 뜻이고, 이 fin이라는 단어가 end를 의미해요. 끝. 그래서 요 finite이라고 하면 finite이라고 읽고요. finite 여기 있죠? 요게 끝이 있는 유한한이라는 뜻이에요. 요 앞에 i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infinite 요게 무한한, 끝없는 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밑에 동의어가 3개 있는데요. 일단 쉬운 거 2개가 있어요. unlimited 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limit 이라는 단어에다가 less 붙여서 limitless 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요거 마지막 하나는 좀 생소할 거예요. unbounded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둡시다. 무한한 이라는 단어예요. infinite 이라는 단어 잘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infinity라는 명사가 나오면 뭘까요? 무한대라는 뜻이 돼요. infinity. 자, 다시 볼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있습니다. 거의 무한한 숫자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충격을 줘요. 어떠한 더 큰 하나의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냐면 atom, 원자고요. 원자와 더 크기가 작은 molecules, 분자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것들이 큰 하나를 이루고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지문의 주제문이에요. 자, 요거 어긋난 걸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왜 주제임을 알 수가 있냐면 그 뒤에 예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대는 보이는데 큰 덩어리에
금속과 유리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해석을 잘 해볼게요. if서부터 준비하시고 잠깐 멈추시고 시작. 해볼까요? 만약 당신이 i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묶입니다. 뭐 한다면 당신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만약 당신이 좀 더 closer,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보게 되면 분사구문이에요. A에서 to B로 이동해 가면서 A는 그 큰 것들로부터 위에 놨던 타인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부분들로 이동해 가면서 가까이 보게 되면 이 가장 작은 부분들은 만드는 건데요. make up이 있네요. 그죠? 구성하다네. 그럼 컴퓨터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것들로 면밀히 관찰하게 되면 당신은 보기 시작할 거예요. 혹은 알기 시작할 거예요. 이 how는 뭐 방법, 방식이라 해도 되고요. 조금의 의역을 해서 그 사실 정도로 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할 건데 컴퓨터가 실제로는 많은 더 조그만 것들이라는 거 말이죠. 이 조그만 것들이란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바로 무언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하나의 이 대상은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이 결합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에 있는 주제를 지금 예시로 컴퓨터 예시로 받아준 거예요. 관련 있고. 자, 3번도 관련 있나 볼까요? 컴퓨터 한 대는 단지 그냥 컴퓨터 한 대가 아닙니다. 땡땡 이 꼴이죠. 다시 말해서 컴퓨터는 금속이고 유리고 플라스틱이고요. 나사, 용수철, 와이어, 전선, 카퍼라고 해요. 카퍼, 구리입니다. 구리와 전기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의 결합입니다. 까지 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의 대상이 그 밑에 여러 가지 거의 무한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자, 4번이 어떻게 주제와 어긋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얘는 아까 봤던 depend on의 동의어 중에 하나인 rely on의 릴라이의 명사에서 reliable이 됐다가 형용사로 됐다가 명사가 된 걸로 보시면 돼요.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돼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뢰성, 복잡성 그리고 에너지 문제들이 이슈들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consideration 동의어 외웠죠.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설계, 디자인에 있어서 besides 뭐뭐 뒤에 거 이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바로 여러 척도들 이외에도 이 척도들이라 하면 비용과 뭐 영역이나 뭐 지역 다 되고요. 성능 같은 척도들 외에도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 설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4번 문장의 주제는 뭐죠? 4번 앞에까지의 주제는 뭐였죠? 하나를 구성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하위 어떤 뭐 재료나 그런 존재들이 있다. 4번은 컴퓨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가 문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긋나 있어요. 고려사항이라는 단어 동의어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최근에 외웠죠.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잠깐 멈추시고 고려사항 심사숙고의 동의어를 3개 정도 써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써봤나요? 자, 뭐가 있었죠? ponder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contempl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하나 더 요거 reflect란 단어가 반성하다는 성찰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reflection 이렇게 심사숙고 고려사항이란 단어로 정리를 최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5번이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나 볼게요. 5번은 여기 있는 그 조그만 부분들을 이렇게 말로 또 이어주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조그만 부분들이 come together 한데 모여서 그 결과 더 큰 부분들을 만드는지는 까지가 주어입니다. 만드는지는 자, 바로 이 만드는지가 그것이 바로 what matters 동사로 중요하다는 뜻이 있고 중요하다란 동사 matter의 동의어는 바로 count란 단어가 있어요. count가 숫자 세다 말고 중요하다란 동사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결합되어서 큰 거를 구성하는지가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그러나 있잖아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우리는 시간을 갖나요? 그 사실, 어떠한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조그만 것들이 결합되어서 더 큰 하나를 구성한다는 거.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가집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거의 안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도 1분 30초 시간 재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그만 채점해 보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볼게요. 첫 문장. 첫 문장의 주제고요. 자, 여기 지금 뇌의 plasticity, 예, 플라스틱이란 게 이제 워낙에 이제 이리저리 변형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 좀 어려운 표현이고 쉽게 표현하면 뇌 유연성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뇌가 이리저리 잘 바뀌면서 뭔가 손상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내용이고, 이게 작년에도 등장했고요. 올해 또 등장했네요. 잘 알아두시길 바라요. 뇌 유연성, 가소성에 대한 글입니다. 자, 첫 문장 주제문을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이미 발견했는데 강력한 증거를요. 동격 대시예요. 그 증거란 즉 뇌가 can be healed, 치유될 수,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 자기 자신의 가소성, 유연성에 의해서가 지문의 주제입니다. 자, 1번 문장 읽어볼게요. 해석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같이 해볼까요? 자,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란 have lost the use of 뭐뭐의 사용 용도를 잃어버렸다니까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보시면 돼요.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몇몇 사람들은 바로 뇌졸중을 앓으면서 말이죠. 뇌졸중이 이제 흔히 말하는 중풍이라는 거예요. 뇌 한쪽이 이제 죽어버리거나 마비되는 걸 말하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훈련을 쭉 받아왔는데 사용하도록,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방법은 요거 ing 함으로써, 그리고 요 ing 함으로써 두 가지로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요 have가 사역동사거든요. 사역동사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던데, 요 뒤에 보시면 good arm은 이제 멀쩡한 팔이라 보시면 돼요. 괜찮은 팔. 멀쩡한 팔이란 건 그 뒤에 또 restrain이란 게 억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왔지만 팔이란 건 억제하는 게 아니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PP가 온 겁니다. 다시 해보면, 자,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훈련받아 왔는데 바로 하게 만들므로써. 근데 어떻게? 멀쩡한 팔이 억제되도록 하게 만들므로써. 그리고 두 번째, 바이가 생략됐어요. 강요 받음으로써, 강제됨으로써 사용하도록. 명백히 죽은,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 원은 앞에 있는 arm을 받으시면 돼요. 죽어버린 나머지 한쪽 팔을 사용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그러니까 멀쩡한 팔은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이제 굳어서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는 그쪽 팔을 오히려 쓰도록 훈련을 받았대요. 자, 근데 이것은 일종의 어떤 기법인데 불리는 것입니다.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장 읽어봤더니 앞에 벌써 이제 딱 뭐 느낌 자체가 앞에 뇌의 가소성이나 유연성을 말하기 위한 실험 내용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어색함이 없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비록 뇌의 그 부분이라 하면 팔을 통제했던 그 부분이 손상되긴 했지만,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 손상되긴 했지만, CIU에 나왔죠? 강제 유도 운동 치료는 하게 만들었어요. 뇌가 활짝 열도록 새로운 영역을 말이죠. In order to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 동의어는 so as to 동사원형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림이라는 게 원래 이게 팔다리 사지를 말하거든요. 위에서 팔이 나왔기 때문에 팔로 받아줍시다. 죽어버린 팔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뇌가 새로운 영역을 활짝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1번과 관련해서 지문의 주제를 말하기 때문에 흐름상 어색함이 없다. 자, 3번에 이라더 워스는 밑에 적어놨듯이 즉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고, 앞에 나온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지문의 요지를 좀 일부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 3번이 맞으려면 앞에 나왔던 실험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3번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 해석부터 해보고 요거 동의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즉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잘 학습한다는 것은 더 적은 뇌의 힘이 뭡니까 이게? 사고력이죠. 사고력. 더 적은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사고력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 요걸 받을게요. 무언가를 잘 학습한다는 것은 당신의 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지요. 자, 3번 문장은 위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뇌의 가소성, 유연성의 내용은 아예 빠져 있고요. 3번 문장의 주제는 이거죠. 한 번 학습할 때 제대로 학습해라. 그게 효율적이다. 라는 게 이 문장의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빠져주는 것이 좋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연결어의 동요를 한번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연결어. 잠깐만요. 밀렸네. 됐죠? 자, 연결어.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맨 밑에, 자, 일단 써볼까요? 여러분들 아는 걸. 이라도 와서 말고, 자, 일단 써볼게요. 네, 써봤나요? That is가 있고요. That is는 당연히 that is to say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so to speak 있고요. 좀 어려워. 이제 잘 나오진 않아요. As it were 라는 게 있고, 요건 꽤 자주 나와요. Namely 라는 게 있다. 얘네가 등장하면 앞과 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요 뒤에 좀 요약 정리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확인해 볼게요. 뇌의 가소성과 연관이 있는지. 자, 비슷한 연구들이 프라리어스 만들어져 왔다니까 조금 있어 보이게 결과들이 도출되어져 왔는데, 만들어져 왔는데도 돼요. 만들어져 왔는데 바로 스피치가 발표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화라는 뜻이에요. impaire가 이게 손상시키다는 뜻입니다. 손상, 장애가 돼요. 명사로. 자, 비슷한 결과들이 도출되어져 왔는데 언어장애와 심지어 난독증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러한 것들도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서 훈련을 통해서 보완이 되더라. 관련 있고요. 자, 5번 문장 해석을 잘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네, 같이 해보실까요? 비록 이러한 연구가, 어떤 연구? 뇌의 가소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여전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요 대학교의 이 사람은 동사입니다. 믿어요. that 이하라고. 그 뇌의 가소성이, 유연성이 정말로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로 하시라 그랬죠. 목적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말이죠. 노화에 대항해서. 그래서 5번도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7, 8번이 남았는데요. 자, 7, 8번이 둘 다 꽤 어렵습니다. 특히 7번은 많이 이해가 좀 힘들 거예요. 자, 요거는 그래서 각 2분씩 들여서 좀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요. 요거는 2분씩 들여서 4분에 걸쳐서 지문을 꼼꼼하게 한번 주제를 파악하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4분 동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네, 거기까지 할게요. 좀 어렵죠? 지문들이. 그죠? 자, 요거 맞추신 분은 잘 하신 거예요. 자, 채점해 볼까요? 과연 몇 개나 맞췄는지. 자, 7번에 3번.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8번에 4번 이렇게 돼요. 둘 다 맞췄나요? 둘 다 맞춘 사람? 네,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7번부터 풀이할 텐데요. 7번은 이 간혹가다 EBS에 이런 지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읽어도 뭐가 주제인지 모르겠는 지문들이 등장하는데 요런 건 제가 항상 별도로 주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요게 주제예요. 지문이 워낙 좀 어렵게 쓰였으니까 주제 먼저 파악해 봅시다. 주제는 이래요. 큰 화면용 영상과 작은 화면용 영상의 차이점을 말하다가 그러면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큰 화면용으로 만든 영상은 당연하게도 큰 화면으로 볼 때 그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화면용 영상으로 이제 하나 드는 것이 요 다큐멘터리라는 거. 이제 뭐 야생의 자연이라든지 뭐 걔네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큰 화면으로 봐야 좋잖아요. 이제 거대한 자연 풍경이 나오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이제 요거에 대한 한 예시로 듭니다. 자, 읽어볼게요. 첫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볼 때 다큐멘터리를 조금은 스탠다드 4 곱하기 3 비디오 스크린 뭐냐면요. 지금은 대다수의 TV가 와이드입니다. 이거 와이드. 16대 9 와이드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TV는 여기서 요 정도 약간 정사각형까지는 아니지만 정사각형에 좀 근접하는 그 비율, 옛날 TV 비율이 4대3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4대3의 표준 비율로, 근데 그게 크기가 작은 표준 비율 화면으로 다큐멘터리를 볼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몰이라는 거, 스몰, 작은 화면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화면, 그 다큐멘터리를 또 보는데 똑같이 조그만 와이드 스크린이라는 얘기는 무슨, 일단 리시버는 수상기인데 요 수상기는 그냥 여러분 TV입니다. TV. 자, 똑같이 조그만 와이드 스크린을 무슨 얘기냐면 4대3에서 16대 9로 비율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이 작은 TV로 보게 될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비율만 달라지고 크기는 어쨌든 똑같은 작은 크기의 화면으로 다큐멘터리를 볼 때 당신은 아마도 notice, 눈치채다, 알아채다인데 뒤에 리을이 있죠? 상대적으로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에너지의 변화를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화면용 영상인 다큐멘터리는 뭐 비율이 뭐가 됐든지 간에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비율이 관건이 아니라 크기가 관건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크기가 관건이다. 요게 여러분들 그 해설지에 이퀄리를 뭐 비율을 똑같게라고 해놨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얘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건 비율은 다르고 크기가 똑같이 조그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번. 당신이 바꾸게 될 때 혹은 바꾸면 A에서 B로 조그만 화면에서 이제 큰 걸로 나오죠. 그죠? 비율을 떠나서 크기가 달라지면 조그만 화면에서 큰 HD TV, 고화질 TV 화면으로 바꾸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결어가 중간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처음에 넣어주자고요. 자, 그러나 이제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에너지 변화는 손쉽게 바로 눈에 띄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큰 화면 영상은 큰 화면으로 봐야 제격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This is why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This is because 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번에 한번 했는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밑에 있습니다. This is because는 자, this is because는 얘는 앞에가 원인이 되고 이 뒤에 주어 동사가 결과가 된다고. 반대죠. 죄송해요. 자, 반대로 하셔야 돼요. This is because는 앞에가 결과가 되고요. 이 뒤에가 원인이 됩니다. 원인. 그래서 원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적어볼까요? 원인은 주어가 동사해서다 라고 해석을 정확히 해주시고, 반대로 지금 나온 this is why는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 주어 동사가 결과가 돼요. 그래서 얘도
이 결과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그 결과, 뭐 아니면 뭐 그래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요렇게 원인과 결과 아니라 결과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 요거 이제 해석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죠? 자, 여기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결과로 이제 결과에 대해 주제가 나와요. 지문의 주제가. 그 결과,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가 큰 화면일 때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영화들은 이 영화란 강조하는 건데 풍경을 말이죠. A에서 B까지 실제 풍경에서부터 우주선이나 전투 장면에 이르기까지 큰 화면용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큰 화면이 들어가는 몇몇 영화들은 must be seen 요지죠. 그죠? 반드시 관람되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대형 화면으로 그 전체적인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지문의 주제이자 요지예요. 큰 화면용 영상은 반드시 큰 화면으로 봐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3번이 흐름상 어색한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자, 주제는 앞에서 잘 정리했고요. feature, 뭐뭇을 특징으로 하다, 뭐뭇을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인터뷰를 다루는 쇼들이 있는데 이 쇼들은 종종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클로즈업 샷으로, 그러니까 바짝 당긴 샷으로. 이 클로즈업 샷은 프레임 아웃이기 때문에 뭐뭇을 화면 밖으로 빼버린다, 이렇게 틀 밖으로 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든 것을 화면 밖으로 빼버리는데 그 다음 벗이 전치사로 except하고 동일한 뜻이 있어요. 뭐뭇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의 머리와 어깨를 제외한 모든 것은 화면 밖으로 빼버리는 클로즈업 샷을 씁니다. 3번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주제가 전혀 안 들어갔고요. 3번 문장의 주제는 뭐죠? 클로즈업 샷의 특징, 그죠? 인터뷰에 자주 쓰고 뭐 머리와 어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빼버린다. 3번은 지문의 주제와 상당히 어긋나 있다. 상당히. 자, 4번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볼까요? 자, 비록 만약 당신이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convert 동사의 명사예요. 전환. 적절한 전환 기법들을 영상 빈대제 위에서 봤던 4대 3이나 16대 9를 말하는 거예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적절한 영상을 하셔도 영상. 적절한 비율을 하셔야 돼요. 적절한 비율을 위한 전환 기법, 영상의 비율들을 위한 적절한 기법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갖가지 기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뭐 이런 얘기예요. 동원한다 할지라도 스퀴즈가 꽉 누르는 걸 말합니다. 눌러 담는 것은 이러한 큰 화면들을 어디로 조그만 영상 속으로 눌러 담는 것은 줄이게 되는데 A뿐만 아니라 B도 그 영상의 크기도 줄일 뿐만 아니라 얘는 뭐 이런 뜻이고요. 특별히 그러하지 무슨 얘기냐면 딱 얘만 줄이는 건 아닐지라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 넣어준 겁니다. 해석 굳이 중요하잖아요. 영상의 크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사건의 에너지, 그러니까는 관객이 받는 임팩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한 것조차도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갖가지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감흥이나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발 다큐멘터리 같은 큰 화면용 영상은 큰 화면으로 봐라라는 요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5번 갑시다. 자, 근접 촬영 장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댄스 요 정도 외워야 돼요. 밀도 높은, 밀집된. 밀도 높은 소리의 오디오 트랙은 이 주어는 도와주는데 generate 만들어내는 것을 일부 aesthetic이라는 단어도 최근에 외웠죠. 일부 미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조그만 화면에서까지 읽으면 뭐 조그만 화면으로 봐도 괜찮다 같은데 그 뒤에 역접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주제로 갑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은 조그만 화면에서 뭐 어느 정도는 좀 에너지를 만들어내긴 내지만 그러나 이러한 갖가지 기법들은 cannot compete with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쟁이 되지 않는데 큰 영상의 이미지와 높은 볼륨의 즉 웅장한 서라운드 사운드가 입체 음향이에요. 웅장한 입체 음향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갖 갖가지 기법으로 조그만 화면으로 뭔가 효과는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보완할 수 있지만 결국에 진짜 짱인 놈은, 진짜 최고인 놈은 큰 화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화면용 영상은 제발 큰 화면으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적어놨듯이 웅장한 큰 화면용 영상들은 큰 영화 이미지와 웅장한 입체 음향이 압도적으로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제발 큰 영상은 큰 걸로 봐라.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은 조금 어려웠죠? 그 다음 8번에 처음부터 키워드가 나와요. 요게 지금 우리가 vegetable이라는 단어 많이 봤죠? 채소라는 뜻이고, vegetation이라는 단어가 요게 초목, 나무, 풀, 뭐 잔디 이런 거 다 합친 걸 말해요. 초목이나 삼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게 r이가 붙었기 때문에 다시 삼림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초목지게 하는 거, 초목이 우거지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답지에는 재녹화 기법이라고 좀 어렵게 해서 요 녹화가 이게 초목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삼림지대를 만드는 기법들은, 자, 요거는 원형이 put A in place예요. 이 place가 제자리에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A를 제자리에 갖다 두다기 때문에 A를 실행하다라는 뜻이고, 요게 A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시행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삼림을 다시 우거지게 만드는 기법들은 시행되는데 그 이해와 함께 resultant는 그 결과로 생기는이라는 단어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 동의어를 제가 적어 놓으라고 써놨어요. 동의어는 resulting 이란 단어가 돼요. resulting. result라는 단어를 ing 붙이면 똑같은 표현이 돼요. 그 결과로 인해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결과로 생기는 그 효과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행이 되는데, 요 영양 효과 뒤에 오는 항상 어디에 끼치는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생동물, 야생생물, 야생동물에게 끼치는 그 재녹화 기법들의 결과로 생기는 영향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기법들은 시행이 됩니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삼림으로 우거지게 만드는 게 참 좋은 계획이긴 한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고, 그 뒤에 이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 밑에 이제 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고요. 자, 그 뒷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같이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 플랜트가 심다라는 뜻이죠. 요 tree lines는 이제 수목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그 나무로서 이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 맞아. 수목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목 한계선과 삼림지대들을 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수목 한계선과 삼림지대들을 만드는 것은 어디 안에? 도로변에다가 나무 심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로변에다가 나무를 뭐 이렇게 선을 세워서 심는 것은 자연적으로 force 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새들이 더 높이 날도록 말이죠. 도로 위로. 자, 이게 왜 중요하죠? 그 도로가 있고 높은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 새들이 아무래도 땅과 좀 근접하게 낮게 나는 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오는 자동차 부딪힐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 사이보다 나무 위로 떠갈 것이기 때문에 차와 충돌할 확률이 낮아지죠. 그런 점에서 이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설명 나와요. 바로 그 새들이 건널 때 숲의 엣지가 가장자리 경계선이에요. 숲의 경계선들을 새들이 건널 때 높게 날게끔 해줍니다. 네덜란드에서 보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 아마 이런 게 있나 봐요. 그죠? 자, 그 다음 1번으로 가봅시다. 재녹화 기법과 그의 주의사항과 관련 없는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도로변이라고 밑에 있고 외울 필요 없어요. 도로변들은 should be widened, 반드시 넓혀져야 되는데, 그리고 조경의 나무 심기가 주어고요. 자, 요게 여기서부터 도로에 있는 굽어진 곳과 커브길, 굴곡지구 뭐 비슷한 얘기예요. 도로의 커브길에 조경의 나무 심기는, 커브길에 나무 심는 것은 저지
되어 setback이 뭐뭐를 저지하다 막다예요. 막아줘야 됩니다. 저지돼야 됩니다. 그 목적은 향상시키기 위함인데 가시성을. 왜냐면 이제 그 도로변에 나무를 너무나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멧돼지라든지 캥거루가 산속에 있다가 툭 튀어나왔을 때 운전자가 그들을 못 볼 수가 있다. 그 차로 치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커브길에다가 나무 심기는 좀 저지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생동물이 길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무 심는 건 좀 저지가 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좀 안 심어야 되고, 그리고 도로도 넓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혹시나 동물이 건너게 되면 넓은 도로라면 건너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없죠. 자, 그래서 1번 관련이 있고요. revege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의사항을. 자, 그 다음 요 역접이 통하는지 볼게요. 그 앞에는 이제 나무 같은 거 좀 심으면 안 된다. 커브길에는 하고 반면에란 역접이 통하나 봅시다. 준비하시고 자, 멈추고 읽어보세요. 시작. 자, 같이 볼까요? 그에 반해 직선 구간이에요. 구간,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부분. 자, 도로. 합쳐서 도로, 차로를 합시다. 그 차로의 직선 구간을 얼롱은 그 쭉 따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차도의 직선 구간을 따라서, 아까 위에는 커브길이었죠. 커브길에 나무 심으면 안 되고, 반면에 차로의 직선 구간을 따라서, 요거는 형용사예요. 초목을 만드는 거. cover는 명사로 이제 그 덮는 거. 좀 어려운 말로 피복이라 하고. 식생 피복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초목으로 땅을 덮는 거. 그러니까 잔디 같은 거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 같은 큰 거 말고 이제 뭐 잔디라든지 묘목 같은 거, 조그만 거 심는 거. 그걸로 땅을 덮는 건데 목표는 이게 기능은 침식을 방지해 줍니다. 침식을 방지해 줘. 그러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자, 다시 반면에 차로의 직선 구간을 따라서 식생 피복은 초목으로 땅을 덮는 것은 extend가 길이나 수명 등을 연장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기 extend예요. 연장되어야 되는데 요거 A라 하고 뒤에를 B라 하면 B만큼 A죠. 그 뒤에 거 먼저 가볼까요? 자, 이 식생 피복은 연장되어야만 하는데 바로 도로 컨스트럭션, 건설과 안전의 기준에 의해서 허락되는 만큼 도로에 가깝게 연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역접이 통하네요. 그죠? 아까 이제 그 밴드, 굽이진 곳에서는 나무 같은 거는 아예 심으면 안 되고, 최대한 안 되고요. 반면에 이제 식생 피복 같은 거는 최대한으로 많이 심어줘야 된다. 그 안전 규정에만 맞는다면. 그래서 역접이 통하고요. 또 2번도 위에서 말했던 revegetation에 대한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제와도 이어지고요. 자, 3번 봅시다. 랜드스케이핑 조경인데 제가 뭐 그냥 거기를 이제 뭐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자, 중앙 분리대와 교차로와 로터리와 인터체인지 분기점을 잘 꾸미는 것은, 조경하는 것은, 나무 풀을 뭐 심는 것은, sensitive라는 단어는 섬세한, 민감한이라는 뜻이고요. 야생 동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세심해야만 됩니다. 하고 왜 세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그 설명을 이따 볼 텐데 4번 건너뛰고 5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뭔가 이제 여기다가 뭔가 조경을 꾸밀 때는 신경을 써서 꾸며야 된다. 야생동물의 무언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이 나와요. 자, 4번은 어떠한 식으로 지문의 주제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전 여기 EBS 교재가 잘못됐다고 오타라고 보는데 이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돼요. helps라고. 왜냐면 문장의 주어가 using, 사용하는 것 단수거든요. s를 붙여주는 것이 맞다고 전 봅니다. 자, 볼게요. 원예와, 정원 바꾸는 거, 그런 거. 원예와 조경 방식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원예와 조경 방식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도와주는데, 요 attract 뒤에 있는 wildlife가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야생동물을 잘 끌어들여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위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얘는 보세요. 뭔가 이제 뭐 조경이 나오고 원예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문의 주제는 뭐였죠? 정확히 바로 revegetation. 요 이제 뭐 도로나 이런 곳에 삼림을 다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해해야 될 것이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였고요. 얘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요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걸 잘하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문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돼요. 얘는 야생동물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지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4번은 빼버리시고, 자 5번 읽어보시면 아까 봤던 왜 야생생물에게 있어서 뭔가 세심하게 잘 만들어야 되느냐, 조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5번 마지막으로 해석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같이 해볼까요? 딸기류를 만들어내는 식물들은 should not be selected, 선택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식물들이 뭐라고 판명 날지도 모르니까요. 자 예시라는 단어 이렇게 형용사 사이에 쓰면 뭐 하지만 뭐한이라고 이어줄 수가 있어요. 뭐뭐 하지만 뭐한. 매력적이긴 하지만 fatal이라는 단어는 치명적인이고, 치명적인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앗아갈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앗아갈 만한, 생명을 빼앗을 만한. 자 다시. 자 왜 선택돼서는 안 되냐면 딸기류,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물들이 판명 날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야생생물에게 있어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뭐 때문에? 교통의 가까운 proximity, 근접성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도로변에 열매가 열리는 식물을 심으면 그거 열매를 따먹으려고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오잖아요. 뭐 개들이 차에 칠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세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4번이 빠져주면 주제와도 잘 맞아떨어지고 3번과 5번이 구체적인 예시로서 잘 이어질 수가 있다. 자, 동의어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꽤 중요한 단어의 동의어들이 몇 개 나와요. 일단 fatal, 방금 봤던 치명적인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는 이런 단어가 있죠. 쉬운 거는 deadly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치명적인.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발음도 조금 어려워요. 요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요. 자, 발음 따라해 볼까요? 치명적인 lethal. lethal 이라고 발음을 해요. 치명적인. 그 다음에 due to의 동의어가 3개 있는데요. 얘는 뭐뭐 때문에 라는 단어. 일단 because of가 있고요. 전치사. 죄다 전치사예요. due to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owing to 라는 게 있고요. 하나 더 on account of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의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해석 쓰기 과제 동일하게 하시고 필기하시고 그 사진 찍어서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잘 된 거는 제가 또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 아마 다음 수업도 이렇게 인강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업은 전부 다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 한시라도 빨리 다시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몸 조심부터 하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우리 얼굴 못 보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가능하면 주말에 와서 단어 시험 보는 걸로 얼굴을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